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시간입니다. 오늘도 빅매치가 정말 많이 성사가 됐는데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빅매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역시 신진서, 커제 이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또 커제 구단한테는 지금 연패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 연패를 끊고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 중국 갑조리그 오늘 연승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국에 앞서 중국 갑조리그가 어떤 대회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최 주간은 중국 기원이고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대회 일정은 4월부터 12월 8개월간 총 1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매라운드 4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팀은 승점 3점, 2대2 동점이 되었을 시 주장전 승리팀이 2점, 패배팀이 1점을 가져갑니다. 네, 제한 시간은 주장전 및 장고전이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속기전은 30초 초읽기, 생각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네, 지난 3라운드 한국 선수들 결과인데요. 일단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가 패배를 했어요. 네, 뭐 전체적으로 볼 때 3승 2패의 성적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박정환 선수가 작년에도 2018 중국 갑조리그 때도 미이팅 선수에게 패하면서 뭔가 좀 안 좋아졌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올해도 좀 져서 뭔가 좀 살짝 기분이 안 좋고요. 네. 김지석 선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페이스가 좋지는 않아요. 천지젠 선수 물론 잘 두는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김지석이라면은 좀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변상일 선수와 강동윤 선수는 좀 중국의 신예 기사들을 상대로 좀 무난히 승리를 거뒀고요. 네. 신진서 구단은 또 친정팀. 네, 작년까지 같이 뛰던 딩하오 선수를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좀 친정팀한테 좀 비수를 꽂았네요. 네, 신진서 선수 정말 갑조리그에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순위표입니다. 역시 장수팀은 전년도 우승팀답게 또 선두로 앞서 나가고 있네요. 장수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뭐 어느 팀을 꼭 응원해야 된다 그런 건 없지만 저희 한국 선수가 용병으로 없는 팀이라서 네. 그냥 그런가 보다 네, 이런 네. 느낌이 가는 팀인데 너무나도 항상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우 선수가 속해 있는 중심 베이팅 팀이 승점은 같지만 개인 승수가 밀려서 2등에 있고요. 또 이제 신진서 선수가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수보울 항저우 팀이 현재 3위입니다. 승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요. 일단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청두 팀이 좀 하위권에 쳐져 있는 게 좀 의외라고 느껴져요. 굉장히 의외라고 느껴지죠. 지금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청두팀 팀 멤버가 당연히 뭐 우승 후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짱짱한 멤버들인데 지금 하위권에 쳐져 있고 저장팀 이 김지석 선수가 속해 있는 이 팀도 사실 세다고 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중위권 이상의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도 김지석 선수의 부진이 네. 팀의 좀 하위권으로 처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라운드 오더입니다. 수보울 왕조와 샤먼의 대결, 예상대로 신진서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뭐 신진서 구단이 뭐 한국 내 일정 때문에 못 간다면 모를까 간다면은 웬만하면 사실 주장전에 나갈 때가 많잖아요. 샤먼 팀은 뭐 커제 주장은 당연하고요. 네, 사실 샤먼팀의 커제 선수가 나올 건 당연했기 때문에 네. 사실 수보울 왕조 입장에서는 렌샤오라는 카드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신진서 구단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주장전에 투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상대 전적에서 신진서 구단이 좀 밀리고 있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좀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았었잖아요.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오히려 2승 1패로 좋았었는데 그 이후 지금 5연패 중이에요. 5연패 중이고 또 작년 연말에 이제 몽베카페 결승에서 1국에서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그게 2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2대0으로 패했거든요. 신진서 선수가 커제 구단한테는 지금 바둑적인 것도 있지만 바둑 외적인 것도 좀 말린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커제 구단이 좀 교묘하게 인터뷰나 이런 걸로 신진서 구단의 심기를 건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사실 세계 랭킹으로만 보면 신진서 구단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바둑을 둔다면은 중국 갑조리그 또 본인이 잘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진서 구단과 커제 구단 사실 이 정도의 정상권 기사들은 사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바둑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만큼 뭐 오늘도 충분히 승리를 기대할 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갑주리그 중계할 때 신지서 구단에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뭐 승리도 승리지만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좋았던 내용 오늘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대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25분, 1분 촐기 5회가 주어집니다. 신진서 구단의 100번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수보랑조 팀의 홈팀인 것 같아요. 아,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홈팀에서는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좀 있는데 흑백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신진서 구단과 커제 구단이 만난다면 아무래도 100번을 두기사가 좀 더 편해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보랑조 팀의 홈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제 구단은 소목을 선택을 했고요. 두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초반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약간 속기파잖아요. 그렇죠.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는 초반에 몇십 수, 그리고 사실 신진서 구단이 얼마 전에 변상일 구단한테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자기는 한 62 정도까지 전투를 예상을 했고 이렇게 되면 내가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준비된 대로 판이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신진서 구단은 초반에 관한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하는 기사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신지서 구단의 인터뷰를 듣고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변상일 구단이 평소에 어떤 걸로 공부를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변상일 구단이 공부를 하는 인공지능이 어떤 수를 또 즐겨드는지도 알고 네. 그거에 맞춰서 작전을 짰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게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마냥 따라둔다고 바둑을 잘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스타일과 어떻게 결합시켜서 바둑을 잘 둘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앞으로 인공지능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네. 물론 커제 구단도 그런 의미에서는 스마트하다고 봐야 될 게 초반 연구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게 돼 있고 그걸 또 본인 스타일로 이끌어내는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원래 바둑도 잘 뒀지만 네. 인공지능도 정말 잘 사용하는 두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덧붙이자면 이제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타일 자체가 좀 인공지능하고 좀 잘 맞는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좀 복잡한 싸움보다는 좀 간결한 처리를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커제 구단은 워낙 간결하게 처리하는 경박이 좋은 기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기사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의 좀 색깔이 좀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일단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말하자면 오히려 약간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는 게 원래 포석이 엄청난 강점인데 네. 다른 기사들도 포석이 한 몇십 수까지는 연구하기가 좀 편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제 구단 포석에서 유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판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좀 남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바둑판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바둑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포석들을 좀 더 자유롭게 구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런 포석을 가지고 이기는 길을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일반적인 커제 구단의 기풍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중후반에 좀 약점을 가진 경우가 많잖아요. 네. 초반 포석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커제 구단은 워낙 그 승부처에 대한 집중력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승부를 걸어가는 타이밍, 이런 승부 호흡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뒤진다고 해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또 웬만하면 또 앞서 나가기 때문에 지키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제 구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손해를 인공지능이 많아지면서 약간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정말 커제 구단의
바둑이 가진 강점이 초반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네.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아요. 커제 구단은 조금 더 부드러운 스타일,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과 비교를 했을 때요. 네. 부드러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100번이 좀 더 편안한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신진서 구단은 흑이든 백이든 어느 쪽이든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흑백의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좌변 쪽을 선택을 했고 바짝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좀 덜 가면서 좌기 쪽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금 지켜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일자는 사실 크게 예상이 없었던 수긴 해요. 신진서 구단은 하변보다는 신진서 구단이 지금 둔 곳도 일단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우변 쪽에 들어가면서 우변의 흙 모양을 좀 지우면서 지금 그 다음 수 이곳을 붙여서 이렇게 차단하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배 입장에서 뛰어나가는 게 역시 그 자리가 일감이겠죠. 네. 여기서의 이제 흙의 다음 수가 뭐 어딜 둬야 될지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냥 무난하게 두네요.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커제 구단에게 연패 중이긴 한데 좀 끊어줄 때가 되긴 됐고 참 이 두 선수가 재미있었던 부분이 2017년도 갑조 리그인가요? 한번 커제 구단이 100으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때 신진서 구단이 흑으로 거의 완승을 거둔 바둑이 있어요. 완승을 거둔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인터뷰에서 커제 구단이 잘 두는 기사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사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커제 구단이 그거에 조금 화가 났는지 그때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인터뷰에서 신진서 구단을 이렇게 공격하려는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진서 구단은 잘 두는 기사다. 하지만 나는 그 나이 때 이미 세계대회를 3번 우승했다. 이런 뜬금없는 인터뷰를. 그러니까 뭔가 상대를 좀 띄워주는 척하면서 네. 사실 본인을 추켜 세우는 고도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역시 저 정도 경력이 되면 인터뷰 스킬도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대로 신진서 구단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신경 안 쓰고 발판 앞에 앉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네. 4라운드 출전 한국 선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신진서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은 저희가 지금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빅매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4라운드 박정환 선수와 구자호 선수도 빅매치고요. 이제 김지석 선수와 시어라우 선수의 바둑도 정말 빅매치입니다. 지금 이제 앞서 언급한 6명의 선수들 신진서 구단을 제외하면 전부 다 세계대회 우승자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변상일 선수와 이제 구린이 선수의 대결, 그 대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이동훈 선수가 또 구리 선수를 만났어요. 네, 이 대결도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중계판으로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몇 판을 뽑아서 하는데 이동훈 선수 판은 저희가 중계를 못 하긴 하지만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대국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구리 구단은 이제 한국에도 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고요. 역시 신지서 구단 하변 쪽으로 돌이 갔고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했듯이 예측 가능한 그런 착수였습니다.
거제 구단도 제 예상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데 일단 붙여가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중계는 이렇게 강자들에 대고 중계할 때가 많잖아요. 네. 자꾸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들이 일단 신진서 구단의 의도와 커제 구단의 의도가 느껴지는 건 일단 두 선수 모두 집으로 밀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일단 집으로 밀리는 거 그리고 커제 구단과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커제 구단은 좀 더 정리를 해놓고 싶어 하고요. 네. 신진서 구단은 좀 더 정리를 밀어두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지저분한 모양을 나오는 걸 선호하는 건 신진서 구단이 확실해요. 지금 좀 더 공간을 좀 더 확보라고 해야 될까요? 공간 확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좀 흔들어갈 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지금 커제 구단이 부친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백이 넘어가는 게 크다고 생각해서 차단을 하면은 그때 이제 날일자로 둬서 백이 뭐 잡히진 않겠지만 확실한 안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의 약점도 눈에 띄고 좀 힘든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백 입장에서는 흑의 의도가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곳을 늘어서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무난한 수라면은 뭐 중앙 쪽으로 이제 나가는 것일 텐데 좀 타이트한 수들을 즐겨주는 신진서 구단이라면 좀 더 다른 변화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도 중앙으로 바로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침착한 수이긴 한데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라 떠오르는 수법하고 도망가는 거라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인공지능 절의 참고도는 이곳을 하나 붙이라고 하네요. 이곳을 붙이면 이제 흙은 늘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 젖힌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막아줬을 때 붙이면 절대 안 늘어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받지 않습니다. 받지 변화 또 않고 자체가 정말 깊이가 있는데요. 굉장히 조금 흑 입장에 도전적인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실전에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나올 리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커제 구단이 이렇게 막 지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1과 3 붙이고 젖히는 것까지는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는 1이 일단 참 안 떠오르는 수인데요. 1이. 그러니까 1을 두면 3은 당연히 저절로 떠오르는데.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곳을 젖히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신진서 구단 선수로 넘어가는 걸 좀 방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활용을 할까 생각하면은 다른 것보다는 붙이는 게 먼저 떠오를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젖혀서 뭐 이렇게 어떻게 선수 이렇게만 되면 백이 오히려 더 낫잖아요. 네. 어차피 또 젖히면 다 지켜줘도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선수로 뭐 활용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붙이는 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이라면 아예 이렇게 침투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리스크가 큰 전략이죠. 네. 너무 위험한 전략이라서 이렇게 물론 수는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석점이 그냥 계속 시달리거나 아예 잡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생각만 하다 좀 마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대를 뭔가 선수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신진서 구단이 하변 쪽으로 벌리면서도 한참 고민을 했고 지금도 고민을 하는 이유는 하변 때도 이렇게 어떻게 둘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차피 여긴 둬야 될 것 같으니까 두고 흙에 두니까 다시 또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붙이는 수는 제가 이렇게 안 떠오른다고 했던 이유가 바둑을 예전에 배워서인지 이 눈목자 굳힘이나 이렇게 두 칸 높은 굳힘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귀에 맛이 좀 있다는 모양인데 여길 붙여서 이렇게 늘게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런 거잖아요. 이제 화점에서 한 칸 띄어져 있는데 여길 둬서 이렇게 맞게 해준 거기 때문에 네. 뭔가 생각이 일단 잘 안 떠올라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둔다면 그냥 중앙 좀 나을 것 같은데 신진서 구단을 생각한다면은 그냥 차라리 어차피 이게 잡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살긴 살 테니까 차라리 여기로 둔 다음에 나중에 우하기 쪽에 붙여서 귀를 이제 흙의 집을 차지하는 지우는 이런 수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 인공지능은 이렇게 화점에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두는 수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는 경우도 그쵸. 종종 나오기 때문에 네. 물론 이 수는 추천할 만한 수법은 아닙니다만 이제 인공지능이 때때로 두는 수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신진서 구단이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면 잘 알겠죠. 네, 저는 네. 붙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붙여갈 것 같기도 해요. 제 느낌은 좀 더 붙여가는 수를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늘어주는 때 젖히는 생각은 바로 떠올렸을 테고 네. 이거에 대한 반발 수단 뭐 이렇게 밑으로 젖힌다거나 했을 때 이 젖혀 들어가는 수익기들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추측이 되는데요. 물론 아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붙이는 수 저는 둘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둔다면 중앙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2일 때 네. 밑이든 위던 한 칸 위든 이쪽 방향이 더 높은 확률일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눈목자나 날일자 뭐 이런 데 둔다는 거는 하변 쪽 이제 흙이 2칸 정도 뛰면서 뭐 네. 모양을 가져갈 맞아요. 텐데요. 제가 아는 신진서 구단이 이런 데 둔 적이 있긴 한가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 수가 사실 뭐 저길 뒀다고 아 뭐 굉장히 이상한 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앙을 나가는 수 자체가 그냥 평범한 수인데 참 어울리지 않아서 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쪽은 신진서 구단이라면.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프로가 된 다음부터 꽤 많은 바둑을 제가 봐왔습니다만 저런 데 둔 기억은 없어요. 뭔가 저런 데 뒀을 때는 확실하게 이겼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도 이겼고 저렇게도 이겼을 때 쉽게 두는 거 외에는 사실 그조차도 그렇게 잘 안 두는 신진서 구단이기 때문에 글쎄요 다음 한 수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좀 앞질러 가려고 할지 어떻게 버텨나가려고 할지를 좀 궁금하고 여기서의 싸움에 따라서 이 바둑의 양상 자체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역시 신진서 구단의 어떻게 감각이랄까요? 아니면은 공부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곳을 붙여가는 인공지능과 같은 선택을 했고요. 역시 저희가 앞서 그렸던 변화도대로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걸 늘게 하고 젖혀가는 이 진행까지는 유력해 보이는데요. 늘고 젖히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변화는 여기를 이제 뒀다는 건 아마 젖힐 거예요. 젖혔을 때 인공지능은 이곳을 이제 받지 말고 중앙 쪽으로 두라는 변화들을 보여줬는데 저희 예상에는 사람인 이상에는 이걸 막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예상되는 진행이고요. 예상대로 놓고 이제는 백도 중앙 쪽으로 나가야겠죠?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게 일단 무난하죠. 일단 우변 쪽으로 붙여가네요. 일단 그 교환은 역시 반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반발을 해봤자, 그러니까 뭐 여길 둬서 사실 이렇게 끊고 넘어가서 둘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냥 백이 버려버리기만 해도 그래도 별로 지금 득이 없다는 거죠. 네, 일단 단수 친 게 기분이 좋죠. 네. 우변 쪽이 끊어지는 뒷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분 좋은 행마 뭐 그런 걸 생각한 것 같고 하나 더 활용을 했기 때문에 중앙으로 나가면 백이 좀 우변 쪽 타격을 잘 이끌어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신진서 구단은 역시 바둑이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 할 때는 보통은 바둑이 괜찮다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백도 편하게 지키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흑도 사실 저곳은 흑도 어떻게 둬야 될지 약간 좀 깨림직한 그런 장면인데 흑도 굉장히 편해졌잖아요, 지금은. 거기까지요?
공격해봐라. 공격해달라고 거의 유도를 하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면 저는 더더욱 아깝네요. 네, 더더욱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흑돌이 이쪽으로 만약에 밀려든다면 나중에 이쪽 도로 끊을 수도 있었거든요. 백돌이 놓인다면요. 그렇죠. 그걸 미리 좀 없애놓은 셈이라 이렇게 둘 거라면은 사실 이 교환은 제 생각에 신진서 구단을 받아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내가 집을 압도한다. 약간 이런 의사표시인 것 같거든요. 저는 우상기를 신서구단이 처리는 많이 찬성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여길 둬서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이거 하고 사실 단수치고 져쳐도 이걸 백한테 늘림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수익기라면은 수순 자체가 여길 둬서 지키게 하고 단수 치고 젖혀놓고 중앙 가면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우상 쪽을 흑한테 두텁게 해주고 이 자리를 갖다 흑이 안 지키죠, 이거 지금.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상황을 좀 유도하고 싶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공격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나중에 이런 노림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집만 약간 지키는 게 있네요. 아니라 이어주면 이제 나와서 끼워주면은 이쪽 젖혀가는 수가 생기니까요. 뭔가 이런 노림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진서보다는 제 생각엔 오히려 유도하는 거예요. 좀 더 공격을 해달라고 유도를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좋은 결과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악 여부는 좀 더 진행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신진서 구단의 의도는 뭔지는 느껴집니다. 네. 다만 그걸로 형태가 좋은가 그렇게 묻는다면 사실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오히려 안 좋은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겠죠. 돌이 자꾸 이쪽 놓이면 놓일수록 저 자리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건 위로 끊는 수가 없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흑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흑이 신경이 쓰여서 잊고 늘고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지간하면 안 할 테지만 정말 흑이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둬야 될 수도 있는데, 이었는데 늘 수 있는 걸 그냥 젖혀서 둔 거기 때문에 많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소한 게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바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결국은 이 정도 최정상급 기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크게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변화는 확실히 좀 아쉽습니다. 좀 스스로 좀 주도권을 내준 셈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공격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어졌고, 즉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둑이 크게 기울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다만 좀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좀 더 네.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바둑이 조금은 꼬여가는 느낌이 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이 중앙 쪽에서 지금 두는 수들이 원래 흑도 약점이 있어서 둘 수도 있긴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여야 되는데 지금 뭐 신경이 전혀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기가 두텁기 때문에 아주 맘 편하게 거제 구단은 중앙 쪽을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신서 구단이 뭐 많이 나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커제 구단이 두터워지면서 주도권을 잡은 건 확실합니다. 네. 지금 판의 주도권, 그러니까 주도권이 꼭 형세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주도권을 잡고 두는 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대등한 형세에서요. 네. 또 신진서 구단은 그냥 마냥 쫓기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쫓기면서도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일종의 이세돌 구단이 좋아하던 공세적 타개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식의 반격을 좀 꾀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테고요. 저는 이 중앙 쪽 크게 모양이 너무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중앙 쪽 이게 결국 하변 쪽을 집을 지키는 걸로만 생각하면 여기보다는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 게 득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의 의미는 이제 끊는 거를 노리는 것과 역시 이런 곳을 노리는 건데, 끊는 거 노리는 거가 거의 사실상은 이렇게 두터워지면서 좌변돌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에는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손해죠. 네, 이 돌의 위치가 좀 애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흙이 이런 거 끼워 있는 것이 원래 신경이 쓰여야 되는데
뭐 너무나도 지금 기분 좋게 흑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젖히면서 이곳을 단수 치는 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어주면 단수 쳐서 아예 다 잡히기 때문에 네. 이곳을 노리고 젖혀간 거고요. 그렇다면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또 이곳에 또 선수가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쳐서 둘 수가 있겠죠? 쳐서 있기만 하더라도 하나 끊을까요? 그냥 네, 이거 하나 더 끊어놓고. 확실하게 하려고. 그냥 이으면 오히려 이걸 안 두고 네. 이걸 둘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썩 백이 내키는 모양은 아니네요. 네, 모양이 뭔가 갑자기 그냥 흙은 깔끔해지는 것 같은데 백은 참 여기 참 두기 싫은데 하는 것들을 두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내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은 결국은 이 하변 쪽 모양이 얼마나 이제 집이 되느냐, 거기서 이 바둑에 좀 유리해지느냐 아니면 뭐 확실히 불리해지느냐, 그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변 쪽은 당장 두지 않아도 백이 둘 자리는 별거 없다라고 생각한 듯이 하변을 선택하고 있는 커제 구단이고요. 그러니까 하변을 이렇게 지금 한 칸 정도 띄어서 두더라도 상변 지켜봤자 여기 뭐 막아서 두면은 좌하기도 하변도 오히려 양쪽 다 엷어진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면 여기 끊어먹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그거는 뭐 언제든지 선수가 되죠 지금. 이제는 선수, 뭐 아까도 선수였습니다. 더 그렇죠. 깔끔하게 수관하는 모양이 되죠. 이건 뭐 그런 의미로 오히려 마치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사가 참 묘한 게 바로 둬도 되는 자리를 굳이 두지 않고 있어요. 뭔가 뭐랄까 상대로 하여금 살짝 유혹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식의 운영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백도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커제 구단의 의도대로 상변을 두기보다는 하변 쪽을 그래도 뭐 더 놔야 집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쪽을 지켜뒀고요. 이제 아껴뒀던 한 박자 늦춰서 지금 밀고 들어가는 커제 구단. 일단 바둑의 모양이 흙의 약점들이 거의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네, 흙이 너무 두터워요 지금.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상대의 엷은 모양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인데 지금은 흙이 굉장히 두터운 바둑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휘젓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반면에 백 모양들은 조금 엷은 모양들이 더 많고요. 확실히 우변 쪽에서 하나 단수 쳐놓고 젖힌 것이 좀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인해서 중앙에서 흙이 두 개 편해졌고 확실히 단수 치고 젖혔다면 이곳은 두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둘 거면 저곳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네. 이곳을 저쪽을 한 이상 이곳을 두지 않았어야 되는 게 박자상으로 맞지 않았나 싶어요. 네. 두 개 다 뭐 큰 악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개가 만나니까 좀 시너지가 나버려서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백은 일단 우변에서부터 중앙 쪽으로 뻗어나온 이돌이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행마해서 이 좌상기 쪽 돌하고 연결을 해야 합니다. 흙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좌상기 백돌들도 신경이 쓰이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형세는 제 생각에는 확실히 흙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개가 그냥 되는 것보다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스텝이 좀 꼬여 있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전원 단수를 너무 괴로운데요. 아, 정말 두기 싫었을 것 같은데. 안 두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당장 늘어도 어차피 거의 늘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단수 치고 끊는 게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여기 때려서 여기가 끊어지냐? 여기 백돌이 와도 좌충이 와도 안 끊어지거든요, 이 모양은. 그럼 저교환 손해 아닌가요? 저교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될 거라면은 이게 여기 두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먹이 쳐준 거 아닙니까? 글쎄요, 신진서 구단이 저 단수는 근데 진짜 왜 뒀죠? 왜 둔 거죠? 왜냐면 이 교환을 안 해놓고 있으면 나중에 요 교환이 없다고 치면 이쪽으로 단수 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혹시 그렇죠. 뭐 이쪽 나갔을 때도 약간 더 이득이 될 수가 있고요. 약간 변수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흑이 먼저 막아놓는 게 잘 안 되니까요. 이쪽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단수 쳐주면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단수 친 거는 이거 느는 게 그냥 늘 때 단수 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언제든 그때 단수 치면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좀 신진서 구단답지는 않은데요. 그런 악수 교환을 먼저 해주는 거는 신진서 구단의 스타일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저런 교환은 뭐 보통 유리할 때 유리할 때는 하나요? 사실 유리할 때도 저거 왜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잡으러 올까봐. 잡으러 올까봐. 오로지 그거밖에 네. 걱정 안 할 때 두는 수법인데 지금 그런 바도 아니거든요. 신진서 구단의 스텝이 오늘 좀 이상합니다. 처음에 이곳을 붙이고 젖히고 딱 여기 붙이고까지는 정말 너무 완벽하다 생각됐는데 이수를 둘 거면 교환 없이 두던가 여길 교환했으면 중앙을 뛰던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도저도 아닌 선택이 되면서 흑이 굉장히 지금 편해지고 있어요. 확정가는 백이 많지만 이 중앙 그래도 흑이 당연히 뭐 집이 좀 붙을 거 아니에요. 지금 끊어가는 게 너무 아파요 지금. 저 한 점이 끊기는 게 흑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두터움이 될 테고요. 백에게 있어서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싸울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데 싸웠다가는 늘어서 뭐 그냥 여기도 걸려 있고 이 대마도 걸려 있고 대책이 없죠 그 싸움은. 둘 수 있는 게 아예 여기 단수밖에 없는데 단수 치고 뭐 이런데 지켜야 되나요? 흑의 모양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바라지 않는 흐름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타겟 장점이 있는 거 신진서 구단의 타겟 장점이 있는 건 유명한 사실이지만 상대들도 10개 좀 만들어진 상태에서 타겟을 좀 더 강하게 잘 버틸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 일방적으로 본인들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양들이 참 좋다고 할 수가 없겠네요. 백 모양들은 정말 안 좋은 모양이 가깝거든요. 신진서 구단이 그냥 연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뒀다가는 흑이 또 선수를 잡고 먼저 주도권을 잡고 흔들기 시작하면은 이건 보이지 않는 흑집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렇게 둬서는 안 돼요. 지금 뭔가 좀 버텨야 될 시점입니다. 그곳을 밀면서 일단 좌상기 쪽의 약점을 여길 젖혀도 다시 끊어가면 둘 때 늘어서 이 한 점을 다시 잡을 수 있거든요. 일단 이런 수도 있고 만약에 젖혀서 두면 제 생각에는 여기 단수는 거의 선수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손을 빼면 이 자리 늘게 되면 이 대마가 살기가 어렵거든요. 패로 버틸까요? 이걸 짚고요. 여기 좀 그래도 한 집은 나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를
선수로 이거 그냥 집이 예, 아니군요. 먹여치면 되고요. 예. 이렇게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단수 치면 결국 백이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변 쪽을 차단하고 단수 치면 여길 둬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찌르고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젖혀 수상현이 이으면은 밀리죠. 무조건 흙이 잡는 궁도라서 차단하고 두고 살 때 끊고 늘어서 두면은 별로 뭐 하는 게 없습니다. 백이. 괴로운데요. 그래도 일단 젖혀갑니다. 지금 뭐 평범하게 늘어서 두기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일단 버텼습니다. 지금 형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신진서 구단도 버텨야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일단 왔어요. 단수를 쳤어요. 네, 그곳은 급소의 자리로 생각이 되고요. 신진서 구단이 반격을 했을 때 뭔가 대안이 있었을 텐데요. 아예 그냥 자산기를 챙기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되면 안 죽는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오, 일단 잡으러 올 테면 잡으러 와봐라. 뭐 그런 의사표시인데 지금도 끊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끊어가는 것도 이거는 그냥 살려주나요? 자산기에서 사는 것은 그냥 살려준다. 이거는 그래도 별 볼 일은 없잖아요. 여기 어차피 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제 중앙 쪽 따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읽었던 대로 살고요. 이건 이대로 살고요. 네, 이건 이거대로 살고 이거는 이거대로 살려주고 그러나서 뭐 이런 데 다시 돌파한다. 뭐 이런 생각 아닐까요? 자체로 이쪽에 백돌이 오는 것 자체가 사실 집으로는 꽤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흙도 뭐 일단 불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자산기를 지금 끊어서. 근데 흑도 지금 안 끊고 나중에 돌이 오면은 나중에는 이제 6일 끊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흙은 끊어 볼 것 같네요. 지금. 네, 지금 일단. 흑은 한번 끊어 볼 것 같아요. 지금 끊는 게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끊어야 사실은 진정한 백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 파악이 안 되면 상대가 뭘 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커제 구단이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제 구단의 생각을 쫓아보면 상대가 정확히 뭘 노리고 있는지 어떤 작전인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끊어볼 것 같거든요. 약간 좀 타협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이거는. 역시 냉정한 판단을 하네요. 저는 밀고 들어가서 버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은데요. 뭔가 타협이 커제 구단도 좀 머리가 많이 아프게 서로 어렵게 두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백도 뭐 일단 자산기 살고 흙이 정리할 때 우변 쪽을 둬서 살면 된다. 흙도 뭐 불만 없습니다. 흙도 자산기 살고 지금 자산기 같은 경우는 이 옆구리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서 거의 살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잡으러 가기에는 오히려 더 손해보기 좋은 모양이죠. 네. 또 흙이 이제 공격을 하다가 하변 쪽을 왔을 때 하변 쪽을 어느 쪽으로 두는지 특히나 이제 자아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데를 붙이는 걸 노릴지 아니면은 나중에 뭐 2선으로 둘까요? 이런 데로 둘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2선으로 둬서 뭐 넘어가는 정도로 둘 것인지 아니면은 뭐 옆구리를 갖다 붙여서 아예 뭐 수를 내자고 할 것인지. 자기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한 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대로 커제 구단은 돌을 살려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 바둑의 형태는 두 기사가 두는 것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흙이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고 집의 균형이 무너져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묵묵히 두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우변 백대마를 살리는데 일단 집중을 해야겠죠. 그 대마가 잡히면 뭐 더 이상 바둑 둘 데가 네. 없어지니까요. 지금 당장 커제 구단이 칼을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백대마 최소한의 피해로 조금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어느 정도가 최소한으로 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는 것만 생각하면 뭐 여길 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도 그것도 자충이 좀 이거 막상 여기 두면 대충 살긴 사네요. 이쪽 호구 두면 돼서. 참 이거는 이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면은 이건 근데 너무 심하죠. 이거는. 여기도 찝어줘야 네.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그냥 바둑 항복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 두면 돼요. 그냥 정리하고 쓱쓱 두면은 하변 쪽 두면은 뭐 이쪽도 나중에 이거-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사는 건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야, 이거는 너무 대치였고 네. 이런 식으로 살 생각은 말 그대로 1도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살 때 여기는 안 찍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느낌이 거기를 베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네, 끊어서 그쪽을 끊어갖고 이제 흙으로 하여금 연결하게끔 단수 치고 뭐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지키게 한 다음에 여기 자연스럽게 단수 칠 수 있는 이런 흐름. 네. 그러니까 그래야 중앙 견제하면서 뭔가 좀 이득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쪽을 끊어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신진타 구단이 왜 안 버텼는지 좀 아쉬워요. 조금 더 강하게 버틸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박자 물러나면은 지금 형세가 확실히 안 좋거든요. 근데 거길 준다는 게 바로 또 산다는 얘기. 거길도요? 오늘 뭔가 신진서 구단의 행마가 조금 느슨합니다. 지금 거기 뒀다는 얘기는 이거 그냥 그거도 살겠다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두겠다는 건데 심지어 아직도 나중에는 뭐가 압박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신서구단은 당장은 둬주면 흙이 자충이 된다. 그러니까 흙이 당장 못 줄 테니까 나중에 둬서 살겠다 그런 뜻인데 이 교환 자체가 상변에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이 백돌 전체가 여기 돌이 놓이게 되면은 다음번에 뛰는 순간 미생은 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자산기 쪽을 지키는 게 약간 선수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오늘 뭔가 좀 제가 하는 신진서 구단 치고 너무 느슨한데요. 너무 그냥 좀 주도권을 한번 내준 다음에 좀 강하게 붙여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좀 더 때를 기다린다라는 뉘앙스긴 한데 사실 때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다가는. 아니, 흙이 전체적으로 바둑이 너무 두터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만만치 않아 보여도 이거는 분명히 저희 능력으로 계산을 못하는 중앙 쪽 부분이나 그냥 두다 보면 알게 모르게 늘어나는 집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느끼는 경험이란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흙에 너무 유력한 승리인데요.
신진서 구단 일단 지금 좀 궁지에 몰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반전에 조금 더 신진서 구단이 힘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